네, 안녕하세요. 쥐다짠 이었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손실 중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 로봇 산업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열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이런 두산 로보틱스, 휴림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다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공통점이란 부분이 좀 존재했고요. 다른 점도 존재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59%까지 지분을 올린다라고 했었죠. 자, 요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는 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기다리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다른 개념의 로봇이긴 하지만 어 선반영이 돼 있었던 건 있었구나.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대로 나름대로의 규칙이란 게 존재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 상장 첫날부터 이야기해 드렸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영상, 제가 이날 찍었던 영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해법을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탐방을 좀 다녀온 이 애널리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 엔젤 로보틱스, 즉 로봇과 의료기기의 만남, 요 부분이 어떤 퍼즐로 풀어갈 수 있는가, 이 비교할 수 있는 로봇과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다 정리해 놨더라고요. 요거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쥐타짜 안교수 파이팅 이렇게 영상을 찍는, 그리고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셔도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 백문의 불여일견이다라는 건데 기초부터 알고 가시죠. 제가 이 상장되는 날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인데 요 부분 중요할 거예요. 일상 속의 엉덩이 관절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이 부분이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상대의 업체들을 좀 비교 설명해 드렸는데 안겼습니다. 자, 오늘 엔젤 로보틱스 홈페이지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 최근 자,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상장을 됐고 몇 프로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그쵸.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 설명해 드렸다라는 거고, 바쁘실 것 같으니까 쭉쭉 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일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어떤 업체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하나씩 더 일러드렸죠. 그러면서 이 공경철 대표이사는 카이스트 출신이다. 그리고 맞아요. 이 부대표 부사장 같은 경우에 재활의학자 권위자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다. 그러면 로봇과 의료기기의 만남으로 우리 상대 비교 업체들을 좀 봅시다 하면서 로봇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쟁률 이야기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서 이 공모 때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이걸 좀 보여드렸어요. 야, 그죠? 예, 청량에서는 따상상까지는 같이 못했다라고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엔젤 로보틱스는 현재 적자 기업이에요.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기술 특례 상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궁금하시죠? 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전환우선주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제자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공시사항을, 이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다뤄드릴 텐데, 요 부분 아닌가요? 요 부분? 그죠? 엔젤 로보틱스 이야기 나오다 갑자기 30만 7천 주, 그죠?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 통구되었다. 26일 공시했다. 전환 조건은 우선주 한 주당 보통,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이들이 맞아요. 팔게 되는 부분.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거 웃겨버리는 게,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의 상장 예정일은 4월 20일이다. 이 뜻은 뭐죠? 4월 20일 날 상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끄집어내면서 장중에 폭락시키고, 또 요 부분에서 했다가 다시 요거 괜찮은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이 있었었죠. 그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의무 허각 비율이라는 걸 쫙 말씀드렸죠. 자, 봅시다. 예.
요 부분은 뭔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에요. 759억 정도의 규모. 이 부분인데 이 정도는 안 팔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원래는 요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사실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을 대략적으로 한 2,100억 정도를 따졌을 때 상당 부분 조금은 더 리스크 요인이 조금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봅시다. 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다루는 부분은 일반 청약자 그리고 국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유통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상장됐을 때 누군가가 팔 수 있는 수량이거든요. 근데 국내 기관이나 일반 청약자보다 가장 큰 게 기존 주주라는 거예요. 상장되기 전에 들고 있었던. 그러면 첫날의 상장은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존 주주들이 어떻게 맞아요. 파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시초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근데 그들이 들고 있는 가격, 이 유통 물량 자식에서 기존 주주가 20% 들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물량은 27%인데 기존 주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이 더블 가격 8만 원, 6만 원, 4만 원, 12,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를 살짝 비교해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위치. 자, 다시 한번 더. 사면이라는 종목이 바로 이전에 상장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죠. 엔젤로보틱스 26일 상장 시초가 형성에 따른 가격 전략 시나리오 6가지.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구독자분들께서 엔젤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부분 다시 돌아와 봅시다. 결국은 8만 원의 더블을 따상상을 가지 못했죠. 근데 너무 아쉬웠죠. 야, 이거 2,300원만 갔으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했던 말이 시간에서 분명히 반등을 줄 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하나 더 찍어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때 영상을 찍었죠. 그죠? 초긴급 시간의 급등 전환선주라고 혹시 아세요? 내일 이 가격에서 매수 매도 3번 하세요. 한 70% 정도 수익 날 겁니다. 근데 오늘 진짜 거의 가까이 수익 났죠. 제가 다 일러드린 대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제 개인 폰이고요. 01048228706 위에 보이시나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라이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엔젤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최종 전략 자료 다 드릴 거니까. 자, 지금 오후 10시 23분입니다. 사실 엔젤 로보틱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이슈들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전환우선주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전환우선주와 우리가 전환우선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잖아요. 맞아요. 상환우선주 그리고 배당의 우선주를 좀 이건 좀 이따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결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뿐이다. 자, 뭐 망하거나 매각되거나 이럴 때 하는 거는 이게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의결권만 부여할 뿐이다인데 좀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상상 8만 원. 이 부분은 일단은 가지 못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접근하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그리고 8만 원은 갈 수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어제 영상 잠시만 볼까요? 네, 잠시만 보고 최종 어제 건데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그리고 요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 자료들 그리고 전부 보내드리고 라이브 방송 주소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쉽게 말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장외 거래 가격에 4만 원대에 받아간 수급들은 분명히 판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시장의 사이클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시장의 사이클을 보자.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 직장인들은 좀 참여를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 뭐 지식 나눔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엔젤 로보틱스 시초가 77,000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매도 관점 향후 다시 재접근하자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식 나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5번의 공인대 스타 펀드 배상을 받았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뭐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좀 약간의 좀 뭐랄까요, 안 좋은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제가 이제 올해 56 됐거든요. 1세대 펀드 매니저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지식 나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명의 시장에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어제 요 부분 7만 6천 원 정도, 그죠? 7만 7천 원 정도 한번 까자. 8만 원까지 따상상에 갈 수 없다. 왜? 기존에 4만 천 원에 받아갔던 수급들 청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잘 파는 가격에는 이렇게 보내드렸죠. 다시 매수 종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향후에 다시 접근합시다라고 해서 그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같은 날짜에도 제가 한번 일러드리긴 했어요. 자, 요 부분은 오늘 조금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 76,000원에는 다시 정고점을 뚫어낼 수 없을 거예요. 왜? 이유 말씀드릴게요. 전일 상한우선주 이슈로 인해서 상승 구간되지만 일단 한번은 차익 후 접근합시다. 요 부분을 좀 일러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고점, 최고점을 넘을 수 없었죠. 그 이유가 어떤 걸 제시해드렸죠? 최근에 있었던 뚫을 것 같지만 뚫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따상상 같던 기업들, 이 신규 상장주는 항상 3거래일 이내에 훼손 법칙이 나오는데 고가를 뚫어버리는 건 이틀 안에 뚫어버린다 하더라도 이때 따상상을 갔을 때 이틀 안에 훼손되고 3거래일 이후는 보통 이런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사면이란 종목도 최근 IPO 시장의 분위기가 썩 매끄럽지 않다. 이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가는 건 어떠냐? 왜? 이 부분도 이렇게 가서 밀렸지만 쭉 가서 결국 뭐 얘도 정확히 따지면 한 10% 모자란 가격에 딱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단발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왔지만 얘는 사실 맞아요. 약간의 이제 업종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깨진 거죠. 근데 이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까지를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죠. 전일 있었던 전환우선주. 자, 그럼 전환우선주 이야기도 잠깐 해드려야겠죠. 전환우선주, 우리가 우선주의 개념은 이거 다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내일 전략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할 거니까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세요. 엔젤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우선주. 우선주는 첫 번째 어떤 이야기냐면 교육도 해드리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배당의 우선주가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 자, 두 번째 상환 우선주.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때 채권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뭘 표현하죠? 상환을 먼저 하는 우선주. 그죠?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주식이다라고 해서 보통주의 전환 청구라는 건데 의결권이 부여된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타트업 기업은 돈이 없어요. 사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특례 상장됐기 때문에 결국은 맞아요. 무슨 뜻일까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 하나 보고 시장에서 인정해서 얘를 편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그래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죠. 로봇이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입니까?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지금 뭐 6, 7조 되긴 하지만 실적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 정도밖에 안 돼요.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거죠. 기술 보고 투자해 줬는데 돈이 있을까요? 공경철이는 이제 대표이사는 카이스트 출신이고 돈이 없죠. 재활원정 병원 원장이라고 돈이 없죠. 뭘 해야 될까요? 자본금이 없으니 누구한테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선주, 전환사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이게 바로 4월 20일 날 보통주로 전환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타트업 기업은 돈이 없으니 돈이 비는 건 당연하다. 전환 청구라는 건 한 달 이후를 보면서 거의 4월 20일 날 한다는 건데 지금부터 된소리 맞을 필요 없다. 한번 매수해 보자. 이 뜻이었어요. 한번 때리고 그리고 저가 매수. 그리고 왜? 이게 악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두 가지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죠? 로봇이라는 이런 부분들 물론 혼자만 달려가는 건 없어요. 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장중에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간 개념은 다르죠. 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다른 업종 로봇 안에서도, 그리고 슈림 로봇, 뭐 이것도 뭐 산업용 로봇이긴 하지만 결국은 얘 기대감으로 올랐죠 최근에. 하다 못해서 이 청소기 로봇도 말 그대로 로봇이다라고 해서 요 부분에 단발적인 상승이 온 것도 사실 엔젤 로보틱스의 영향이 크다. 그럼 우리 엔젤 로보틱스를 바라볼 때 라이브에 다 다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클래식 미용기기, 그죠? 의료기기 이쪽을 봐야 되는데 얘가 먼저 올라와 있네요. 심각한 주가 훼손이 일으켰나요?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로봇도 역시나 심각한 주가 상승 이후에 급락을 이뤄냈나요? 그러지 아니하였다. 다만 같이 동반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죠. 이 부분을 따졌을 때는 오늘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합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예요. 이번은 뭐 라이브 참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주식시장을 꿈꿉니다.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010-4822-8706입니다. 자, 지식 나눔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구독과 엔젤, 구독했다 엔젤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거 확인됩니다.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이루는가? 이거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저작권 걸리지 않을 건가? 그대로 같이 봅시다. 자, 이 부분인데 이게 좀 저작권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단히 보면 뭐라 안 하겠죠? 그죠? 뭐 이게 약간 의료 쪽이니까 이걸 좀 막아 놓을까? 어땠어요? 어땠냐면 로봇이 얼마큼 도와주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줬었을 때에는 데이트 할 때 그냥 제가 발을 빼기만 해도 다음 발까지 만들어주니까 반발을 여기까지 보게 되면 뭐 저작권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로봇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힘으로 걸어 나가야 되고 많이 도와주게 되면 거의 그냥 의지만 표현하면 된다. 이게 뭐죠?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봇 뜻이 뭐죠? 입는다. 로봇을 입어버린다. 보통은 로봇은 무겁고 산업용 로봇처럼 기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찍어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교육은 항상 라이브에서 다뤄드립니다. 문자도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 공적인 수단은 통신사에서 무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입는 로봇이다. 무거운 로봇이 아니다. 사람이 손을 까딱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힘을 부여주고 툭 하게 되면 센서처럼 딱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가고 싶어. 약간 자율주행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사실 의료기기 프리미엄과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에요. 자, 의료기기 프리미엄과 저는 이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시장에 있는 산업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두고요.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의료기기와 로봇 이 둘을 합성한 멀티플 몇 배를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걸 한번 분석해봐라 라고 했더니 한 6개의 애널리스트 후배가 적정 가치를 좀 계산했더라고요. 자, 요 부분 그래도 간단히 전략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탐방 자료. 애널리스트 탐방에서 애널리스트 6명이 의견. 오늘 아마 의견이 좀 나왔던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위에 있는 상단에 나 있는 010-4822 8706 저 개인 폰이니까요. 이쪽으로 구독을 했다라는 뜻으로 구독 엔젤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그럼 제가 이걸 보내드릴 거고 라이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엔젤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뭐 계속 중요한 거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중장기 업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단기적인 어떠한 주가의 변동폭을 싫어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나는 이 종목을 처음에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장기로 끌고 갈 게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손실권에 발생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식 나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 명의 시장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인생의 선배님들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이라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산업이라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업종이라는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그럼 다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거는 혼자만 가서는 멀리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종목 혼자만 로봇과 의료기기 혼자 아무리 잘나서 가는 종목은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간다고 하더라도 멀리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떠한 주변군을 데리고 움직였을 때 그게 바로 안정적이고 멀리 가더라. 이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뭐 어떠한 교육을 조금씩 한 번씩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슬쩍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라이브 방송을 통할 땐 이런 내용을 하고요. 자료집 다 보내드릴게요. 구독 엔젤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